윤수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윤수야 미안해. 영상 사죄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4단원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15단원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예, 나옵니다. 2차 부등식까지 시험에 나와요. 자,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푸는 어떤 요령을 배웠는데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갈 거야. 자,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좀 심화로 배운 게 2차 함수랑 연결지어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녀석이 뭐 서로 다른 두 직근을 가지냐, 중근을 가지냐, 허근을 가지냐는 우리가 2차 함수 요 2차 함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은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직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x축과 이렇게 접하면은 한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x축과 안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것도 우리가 뭘로 판단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 되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 요걸로 이제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요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은, 자, 일단 2차 함수를 이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경을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랑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까지 구분해보면 총 6개의 그림이 나오게 되거든. 자, 지금 위에 거는, 이 위에 세 개는 우리가 보면은 a가 양수인 경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를 그려봤고,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그려보면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x축과 안 만나면은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 게 또 세 개가 나올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요런 걸 한번 풀어보자고. 이런 걸 풀어주면은, 자, 2차식이 0보다 작다란 게 무슨 뜻일까? 를 생각해 보자.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되지? 그래프 그려보면은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여기 인수분해해주면 x-1, x-3 곱하게 되니까 여기 x축과 1과 3 여기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2,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서 꼭지점을 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요렇게 생겨먹은 2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런 2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1.5라는 숫자를 대입했다고 쳐보자. 1.5라는 숫자를 대입해보면 음수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래프로부터 확인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음수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는 보통 y는 이렇게 써주니까 y값이 음수란 얘기야. 그럼 y값이 음수란 얘기는 요 y축이 0일 때가 여기가 기준 0일 때 기준을 생각해가지고 요거보다 아래쪽이면 y가 음수가 나오고 요거보다 위쪽이면은 y가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y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수희 혹시 춥니? 춥니 혹시?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진짜에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있는데. 모기가 있어? 예. 잡아야 될 텐데. 자, 그러면은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이게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요만큼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가 되거든.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구나?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구나. 여기 노란색으로 그려진 요만큼의 범위에서 이제 x값들 집어넣어주면은 보이네. 뭔가 크게 날아다니는데 잡을 수 있어요? 보이면 잡으세요. 뭐야? 네, 모기가 가끔가다 블링크기 근데 저기 어디? 길게 쪽에 있었는데. 보이면 잡을게요. 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럼 반대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차함수가 x축 위쪽에 그려진 x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럼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은 여기 1보다 작은 부분이랑 3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0보다 작다 그러면은 두근의 사이, 그 다음에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두근의 바깥쪽 이렇게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 요령에 나오는 또 다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이차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이런 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원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그럼 요런 케이스들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자, 요런 케이스들 해볼 건데 자, 기본 15-4번 문제 봅시다. 먼저 이 뒷부분 먼저 하고 나중에 앞부분을 하자. 기본 15-4번 문제. 혹시 나도 막 물리는 느낌인데? 따끔따끔한데? 잠깐만 이거 좀 지워놓고요. 자, 봅시다. 기본 15-4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 부등식을 풀어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나와 있는데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자, 기본 15-4번.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그래프는 일단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디가 되지? 1과 아니 마이너스 1번가? 이거 x제곱 마이너스 1을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랑이 되네. 네, 마이너스 5랑이 여기서 x축과 만나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은 0일 때가 딱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여기부터 이만큼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아래쪽이니까. 그럼 여기에 그려지게 되는 x값의 범위는 1보다 같거나 크거나 마이너스 5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뭐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같거나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까지 포함해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이번엔 여기가 0이 아니에요. 5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내가 이제 그렸을 때뭐 y축이 한 여기쯤 있겠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3, 마 4, 마 5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보자.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올까? 9가 나오나요? 여기 빼기 4 더하기 4 해주면 완전제곱식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9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y는 5를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y는 5. y는 5 여기 y절편이 딱 오니까 이렇게 이제 y는 5를 그려봅시다. 자, 그럼 y는 5를 그렸을 때 요게 이제 요 상수함수 노란선이 되는 거야. 요거보다 이차함수가 더 큰 쪽, 또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런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 요만큼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만큼이 되는데 자, 이차함수 대칭성을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축이 지금 어디서 나와? 축이 마이너스 2에서 나오고 그럼 x가 0일 때 오니까 두 칸 이쪽으로 가서 0이니까 두 칸 이쪽으로 가서도 5 나오겠네.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4,5 플러스 요점을 지날 거야. 자, 그럼 여기 위쪽에 있게 되는 5보다 더 위쪽에 이차함수가 그려지는 부분은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0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예,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다? x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빼야 된다. x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다. 요렇게 이제 부등식의 해를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지금 y는이니까 결국 요 이차함수의 y 값이 5보다 큰 걸 찾으면 되고 y는 5라는 선은 요 선이거든. 지금 여기 0 넣으면 5 나오니까 y 옆에는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었을 때 요 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x 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더하기 5가 어떻게 된대요? 9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9보다 작다. 자, 그럼 9는 지금 어디 있는 거 아니까 9는 여기 꼭지점 여기가 지금 딱 9거든. 그럼 y는 9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보다 작아야 돼. 같으면 안 돼요. 그럼 같아지는 요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제외를 시키고 그 나머지 x 값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 만족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 하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요렇게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요렇게 표현을 해도 요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치? 이렇게 적으면 x는 마이너스 2만 딱 제외시킨 거잖아. 그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딱 9가 되는 점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일 텐데 9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y는 9를 그려서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2일 때만 제외하고 아래쪽에 있죠. 그죠? 마이너스 1때 정확하게 9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4번. 자, 4번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이 어떻게 된다? 더하기 5가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10보다 크다 그랬으면은 자 이번에는 y는 10을 그려주면 요 위쪽에 있겠지. 그래 안 그래? 9보다 한 칸 더 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위쪽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여기 크다 그랬으니까 이 이차함수가 10보다 더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없잖아 지금. 그럼 이 경우에는 x는 해가 없다. 이 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를 우리가 이차함수에서 해석을 할 때는 y축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 위쪽에 있으면 큰 거고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작은 거고 그죠?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거보다 위쪽에 있으면 큰 거고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작은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장 기본 문제 15-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가 정말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별표 5개 쳐놓자. 자, 다음 식의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양수가 되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m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배의 m 더하기 2의 x 더하기 4. 이 녀석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이 식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모든 이 다음 식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식이 x제곱이 보이긴 하지만 m의 값에 따라서 2차 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일단 2차 식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m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m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 자, 그럼 m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0, 0, 4니까 4는 0보다 큰 만족하네.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일 때 조건을 만족해요. 조건을 만족합니다.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m이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아닌 경우. 자,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얘가 2차식이 되니까 주어진 2차식을 갖다 2차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fx는 m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2배의 m 더하기 2의 x 더하기 4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럼 이 fx가 0보다 커. 자, 0보다 크면은 x축의 위쪽 아래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무조건 다 x 위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6개의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의 그래프 중에서 x축의 위쪽에만 그려지는 그래프가 몇 번 그래프지? 3번 그래프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3번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x값을 넣어도 y값이 무조건 뭐가 돼요?
양수값이 되잖아. 그럼 이 3번 그래프처럼 그려진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아래로 볼록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난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네, 따라서 이 녀석이 최고차항 계수 m 더하기 2가 양수여야 된다. 이런 조건 하나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2차식의 판별식 x좌표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써주면 되겠네. 4분의 d를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녀석을 계산해 준 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는 보통 x축 기준으로 모두 위쪽에 있거나 모두 아래쪽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보통 펼쳐진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판단시켜주면 된다? 판별식을 보고 판단해주면 된다. 인데 약간 응용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일단 2차 부등식 얘기가 나오면 주어진 2차 부등식이 요 그림 6개 중에서 어떤 상황을 만족하는 녀석인가를 먼저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따져보니까 지금 이렇게 3번 그래프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부등식 두 개 풀어주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얘는 풀어주면 m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나오게 되고, 얘는 m 더하기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m 더하기 2에 m 더하기 2 빼기 4니까 m 빼기 2가 되겠네. 그지? 네,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다. 이렇게 돼서 얘랑 공통범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도 지금 답이 되기 때문에 얘랑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따져야 될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은데,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게 2차식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여기서 이제 많이들 좀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체크 한번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0보다 크니까 x 위쪽에만 그려줘야 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아래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a가 0보다 커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x값 만난 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서 15-5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그 기본 문제 15-5번 아래쪽에 있는 유제 문제들 풀 때는 이제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잘 판단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찝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기는 한 요 정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 좀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기본 15-5번은 복습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제로 놓고.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시험 갔을 때 이제 1등급을 많이 가르는 문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두자. 자, 그럼 이제 기본 문제 1번부터 한번 15-1번부터 차근차근 이제 풀어 나가면서 선생님이 뭐 짧게 설명할 건 짧게 설명하고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한 녀석은 길게 풀고 그렇게 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 15-1번은 뭐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이긴 한데 이제 개수에 미지수가 끼어 있어가지고 왠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지만 한번 봅시다. 보자. 기본 15-1번. 자, 1번, 2번, 3번 세 문제 있는데 세 문제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어떤 거 풀어볼까요? 2번. 네,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이기는 걸로. 네. 15-1번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녀석은 보면은
요 세 개 항에 공통인수가 보이네요. 공통인수가 뭐가 보이죠? A가 보입니다. 그래서 A로 묶어주고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이제 요 녀석을 한번 판단해 보면은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녀석만 봤을 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지? 0보다 작잖아요. 그죠? 자,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요 녀석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라고 하지 말고 이걸 그냥 통째로 fx라고 나오자. 자, 그러면은 fx의 그래프를 내가 이제 그려볼 건데 A가 양수지 음수지에 따라서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가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A가 양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 거야. 자, A가 양수면 얘는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요? 아래로 블록이면서 x가 안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게 0보다 크다 해를 찾아야 되는데 x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다 되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경우에는 x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다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x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생각해 볼까? 그럼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 녀석 그래프가 위로 블록이면서 x가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x 위쪽에 그려지는 게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로 A가 0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 A가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0일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만약에 A 값이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가 없어요. 요때도 해가 없습니다. 왜? 0이 0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0과 0 같은 거지. 대조관계 없어. 따라서 이 경우도 성립하지 않으니까 어떤 x를 넣어도 식이 성립하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을 적을 때는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15-2번 문제 봅시다. 역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세 개 중에 뭘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은우의 의견을 들어서 3번을 한번 해봅시다. 자, 3번 문제.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다를 풀어봤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으니까 이제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a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럼 0보다 작은 범위를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는 요 부분이 되고 두 번째는 어디가 돼요? 요 부분이 되는데 자, x가 1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 값에서 이 값 사이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부등호 방향이 달라지죠? 따라서 얘는 아니야 지금 형태를 보니까. 그럼 어떤 경우야?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요? 해가 1보다 작다랑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위로 블록이어야 되니까 a 값이 일단 뭐여야겠구나? 음수여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이 1과 5가 되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을 인수분해했을 때 a배 x-1 곱하기 x-5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요걸 이제 다시 전개를 시켜가지고 계수 비교를 해주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6ax 더하기 5a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b 값이 마이너스 6a구나. 그 다음에 c 값이 5a가 되는구나. 요걸 이제 b랑 c를 a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1차항의 계수 비교해 보고요. 상수항 비교해 보고, 그지? 두 개씩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ABC가 뭔지는 몰라도 나머지 두 개의 문자가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등식은 뭔고 하니까 a 더하기 b의 x제곱 물렸나?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c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 녀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B랑 C가 이제 마이너스 6이 5A가 되니까 이걸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자 그럼 A 더얘 이제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되지? A B 자리에다 마이너스 6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A 빼기 C니까 빼기 5A에 X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5A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5AX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0AX 얘는 얼마가 되지? 0이네요. 예. 이 녀석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x제곱의 계수인 마이너스 5a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는데 a의 부호가 지금 뭐였어? 음수였잖아.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a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나눠봅시다. 그럼 x제곱 더하기 2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x 더하기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x값의 범위는 0보다 같거나 작거나 또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잘못 썼네. 0이 더 작.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죠.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수였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2랑 0에서 만나고 0보다 큰 부분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지금.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미지수가 좀 여러 개 보이더라도 쫄지 말고 그냥 우리 배운 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해주면 우리가 식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프를 좀 잘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기본 15-3번 문제 두 문제네요. 가우스 나왔다. 오, 가우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수혜한테 선택권을 줄게요.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2번이요. 2번? 예, 오케이.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전에 이제 가우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가우스 x가 뜻하는 게 뭐였죠? 거기 문제의 정의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x보다 작은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어쨌든 가우스 x는 결과가 무조건 뭘로 나와야 돼? 정수로 나온다는 게 포인트예요, 정수. 예. 가우스 x는 정수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가 n을 가진 n이 나왔다고 칩시다. 가우스 x 값이 정수인 어떤 n의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주면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된다? n보다는 같거나 크고 n 더하기 1보다는 작은 범위다. 요걸 이제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외울 때가 됐어. 네, 지금쯤 이제 좀 외워주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배 가우스 x 전체 제곱 빼기 9배 가우스 x 더하기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 가우스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거슬려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가우스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건 뭐 해주면 편해? 치환해주면 편해요. 자, 그래서 가우스 x를 그냥 t라고 이렇게 한번 치환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이걸 대입시켜서 풀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거 이제 풀어주면은 인수분해가 2, 1, 1, 4, 마이너스 이렇게 풀리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주면 2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t의 성체는 가우스 x였으니까 t 자리에다가 다시 가우스 x를 집어넣어 줄 거야. 자, 그럼 가우스 x는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찰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머리를 써야 된다.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가우스 x의 정체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정수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가우스 x가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사이에는 정수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겠어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은 2도 되고,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은 3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네, 가우스 x는 이렇게 3개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는 x값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자, 가우스 x가 n이면 x의 범위는 n보다 작거나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가우스 x가 1이라는 얘기는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1보다 작거나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값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값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이 녀석의 해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다 합쳐주면은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1보다 작거나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얘 또는 얘 또는 얘잖아요. 그래요. 또는을 엮인 거 우리가 합해주는 거예요. 범위를. 그래서 마이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2 포함해서 또 3까지, 그 다음에 3 포함해서 4까지가 되니까 이 부분이 다 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기억해야 될 거는 가우스 x 값은 무조건 뭐다? 정수다. 그 다음에 가우스 x 값이 n이면은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n보다 작거나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다. 이건 가장 기본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15-6번 문제 봅시다. 기본 15-6번. 자, 이번에는 포물선과 직선인데 이것도 이제 앞에 배운 거랑 좀 비슷해서 볼게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n-1의 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m이 0일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m 대신에 0을 대입시켜서 이차함수를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지? y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럼 요런 포물선이 직선, 요 y는 x 더하기 1보다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를 찾아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어떤 상황인 거 아니까 대충 보면은 쭉 그리지 말고 그냥 그려볼게. 자, 얘는 일단 아래로 오르기 이차함수잖아. 그래. 그죠? 아래로 오르기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이 녀석이 연립방정식에 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근의 개수만큼 만난 점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얘네 두 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이다. 얘를 풀어주면은 플러스 1은 양변에 사라지고 x 이항시켜주면은 x제곱 빼기 2x는 0 이렇게 되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0이거나 또는 x는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근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쭉 y는 x 더하기를 그렸을 때 여기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요 x좌표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풀어야 될 게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야. 자, 그럼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요 부분이고, 이렇게 되는 x값의 범위는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확인했을 때, 아,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뭐구나?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 녀석이 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2번 문제 뭐냐?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자,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는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포물선과 직선을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n-1의 x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넘겨서 정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n-2배 x 더하기 m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이걸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어서 해볼까? 자, 판별식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3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3m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다음에 m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m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거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지? 네, 요런 범위 있으면 이제 요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항상 위쪽에 있다 그러면은 만난 점이 아예 있다 없다? 없다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2차 부등식 해석하는 문제들 여러 개를 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은 굉장히 쉬워요. 연립부등식은. 뭐요? 연립이란 말 뜻이 뭐야? 연립이란 말 뜻이. 예를 들어서 연립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그 뭐 여러 개의 식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럼 걔를 다 만족하는 미지수 값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연립 2차 부등식도 그 부등식 다 풀어가지고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거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쓰는 게 뭐예요? 수직선 그려서 이제 찾죠, 보통은. 그죠? 네, 수직선 그려서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하게 일단 뭐 기본 15-7번 문제부터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응용된 문제 들어볼게요. 자, 15-7번은 저기 누구야? 유빈이한테 선택권 한번 줘볼까? 유빈아, 1번 풀까? 2번 풀까? 1번? 역시 선생님을 생각해 주는 건 유빈이가 어렵다. 선생님 쉬운 거 풀라고. 장난이고요. 자, 쉽지만 잘 보세요.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 나오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우리가.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위에 거 x제곱 빼기 3x 빼기 4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식이 있고, 밑에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연립했다는 얘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자, 그럼 위에 거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위에 거 인수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x-4 x 더하기 1 곱한 게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연립부등식을 풀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직선 그려서 파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해볼 거야. 자, 마이너스 1이랑 4를 기준으로 어느 쪽이죠? 0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 두 점 포함해서 바깥쪽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바깥쪽으로 그리는데 이게 이 조건, 이 부등식 하나이기 때문에 이 높이를 똑같이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게 이 첫 번째 부등식이다. 똑같은 조건이다를 높이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두 번째 부등식도 한번 풀어볼게. 자, 두 번째 부등식은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얘는 x-4랑 x 더하기 3의 곱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는 플러스 4랑 마이너스 3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0보다 같거나 그러니까 두 개 사이가 되겠어. 그럼 얘는 다른 조건이니까 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그리세요. 네, 높이를 다르게 그리고 자, 둘 다 만족하는 거는 높이 다른 두 개가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은 여기랑 그 다음에 딱 4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값은 4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선 연립부등식 풀 때는 항상 수직선 그려서 푼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15-8번 부등식인데 역시 부등식인데 이번 절대값 나왔네. 자, 윤주야, 서영아 1번 풀까 2번 풀까? 1번? 예, 한번 봅시다. 이번엔 2번이 좀 더 쉬운 것 같았는데.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얘를 푸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그냥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래프를 좀 활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수식으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절대값 아닌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갈라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 경우 x가 1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써보면은 자, 그때는 저 주어진 부등식이 절대값 풀어주면은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다 이항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빼기 5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x 곱하기 x-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과 5를 기준으로 두 분의 바깥쪽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높이 똑같게 이렇게 그려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해가 어디서 나냐면 요런 범위에서 나온 거거든. 예,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x가 1보다 같거나 큰 것도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걸 이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높이가 다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x가 5보다 크다. 이 녀석이 해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그럼 x가 만약에 1보다 작은 상황이면은 이때는 식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3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양식에서 정리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x 더하기 3이랑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얘도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바깥쪽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x가 1보다 작다라는 것도 이제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요것도 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로 우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때 해랑 이런 때 해가 다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쳐서 생각해 주면 돼요. 합쳐서 생각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런 범위 있으면은 이 부등식을 다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럼 요거를 이번에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각해 볼 건데, 자, 그럼 y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y는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과 3이 근인가요?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나고 아래로 굴르긴 이차함수 대충 아래로 굴르는 거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절대값 그래프인데 이 절대값 하나 있는 그래프 그리는 거 예전에 우리 했었나? 했었나요? 어떻게 그려주면 되죠? 이 녀석? 자, 이 절대값 하나이 0이 되는 점이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 위로 튕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V자로 꺾이는 그래프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래프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3x-3의 그래프를 쭉 그려준 다음에 x가 아랫부분 위로 꺾어 올리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V자 모양 나온단 말이야. 그죠? 통째로 절대값 씌웠을 때 그냥 그리고 x가 아랫부분 위로 꺾어 올리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 써주면 돼. 3은 이 절대값 안쪽에 있으나 바깥쪽에 있으나 그건 별 문제 안 되죠. 어차피 양수니까. 그죠? 오늘 이해돼요? 네. 정말 돼? 표정이 약간 알쏭달쏭한 표정인데? 오늘 왜 V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절대값 두 개 있는 거 저번에 하지 않았나? 자,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일단 y좌편 마이너스 2고 길이가 1짜리인 이런 직선을 그리는데 x축 아랫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 올려주면 되죠. 그죠? 왜? y는 x-1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x 대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에 나오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걔가 양수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절대값을 붙이니까. 무슨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함수에다가 통째로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해준다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있는 녀석을 위로 꺾어 올려서 그려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이 1이 돼야 되고 이거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얘는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면 플러스 3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대칭으로 꺾어 올려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y는 3x-3의 그래프를 그려준 다음에 얘를 x축 아래쪽으로 위로 꺾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녀석은 2차 함수가 요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1차 함수보다 크니까 더 어느 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걸 찾으면 돼요. 크단 건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또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주면은 자, 여기 지금 만나는 점이 생길 텐데 요 점을 기준으로 더 위쪽, 이쪽입니다. 여기도 만나는 점, 요 점을 기준으로 더 위쪽 여기에요. 네.
그러면은 부등식에는 어떻게 되겠어? 요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더 작거나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데 이 교점의 좌표는 뭐예요? 얘는 원래 함수, 원래 절대값 풀었을 때 양수인 부분.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부분은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3x 빼기 3. 요 방정식의 해 중에서 큰 거.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 교점이 두 개 나오는데 이 중에 큰 값. 얘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요점의 좌표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3. 얘를 풀어가지고 그럼 요렇게 나오면 근이 여기서나 여기서나 나올 텐데 그 중에 어떤 값? 작은 값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5가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보다 작거나 요거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장부터 뭐 이제 어려운 게 몇 개 없어가지고 한 문제만 더 풀고, 한 문제만 더 풀고, 갑시다. 보자, 몇 번을 풀어야 되나? 자, 기본 15-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본 15-11번. 10번이랑 기본 15-10번 문제랑 11번 문제가 좀 비슷한 문제라서 둘 중에 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거든. 11번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퀴즈 없어요. 오늘의 퀴즈? 오늘의 퀴즈는 원하던 대로 넌센스로 한번? 창의력 아니면 센스예요. 창의력? 잠깐만, 그동안 너네들한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고 어떤 문제를 안 냈는지 이제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이거 검색을 좀 머리를 선생님이 두뇌를 좀 쥐어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넌센스를 어떤 창의력을 안 냈는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 풀면서. 자, 기본 15-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나왔거든.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x제곱 빼기 2x가 0보다 같거나 작다를 만족하는 실수 x가 항상 요 부등식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4가 0보다 같거나 작다를 또 만족한답니다. 만족함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저기 맨 처음 요 식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일단 부등식 금방 풀어요. 그죠? 얘는 인수분해가지고 금방 푼다.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되지? 2 아니면 0. x의 범위가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럼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 이런 범위에서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4가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이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가끔 문자 있을 때 인수분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네, 곱해서 이 녀석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일 때는 숫자가 안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그래프로 생각을 합시다.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좀 편한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프 그려서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 생각해 줘라. 자, 그러면은 저기 주어진 2차식을 2차 함수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보고 얘가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래 안 그래? 아래로 블록이고 일단 0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쪽이라는 얘기인데 x축 아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x축 아래 부분이 있게 요렇게 대충 그려볼 거야. 이렇게 대충 그려볼 건데 그러면은 x값이 a부터 2까지는 무조건 이게 0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x가 0에서 2 사이라는 얘기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요렇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0부터 2 요 범위에서는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x축 아래쪽에 무조건 그려지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요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나요? 요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 말은 이 그림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 아닐까?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제곱 빼기 4는 0의 두 근 사이에 0과 2가 있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능용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여기 x축과 만난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림상에서 보면은 0도 있고 2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이런 거 우리 전에 배웠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근의 분리 기억나나요? 이 근의 분리 들어가 좀 어려운 문제거든. 자 근의 분리가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책 앞으로 좀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걸 언제 배웠는지 보자. 자 158쪽을 펼쳐봅시다. 158쪽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해가지고 선생님이 전에 필기를 아마 해준 게 있을 겁니다. 필기 돼 있나요? 158쪽? 네. 거기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경우 이렇게 했잖아. 그치? 네. 지금 요걸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근의 분리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근의 분리를 참고해보세요. 자 두 근 사이에 특정한 숫자가 있다. 어떻게 해서 풀면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닌데? 예? 세 가지 경우 중에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 한 근은 어떤 숫자보다 작고 한 근은 어떤 숫자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된다 그랬어요? 정리가 잘 안 돼 있나요? 158쪽 별표만 쳐져 있어? 선생님 그때 필기하라 그랬을 텐데 왜 별표만 돼 있지? 이분도 필기 안 돼 있나? 이게 필기가 필기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요거 그래 요거 필기 돼 있네. 이게 필기 돼 있고 필기 안 한 사람 보니? 요 근의 분리가 그 수학상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이 있는데 두 근 모두 어떤 특정한 숫자 p보다 크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쓰면 돼요?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이 축이 p보다 크면 된다. 축이 p보다 크면 된다. 세 번째로 p를 넣은 함수값이 양수면 된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근 모두 p보다 작은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은 이번엔 p가 여기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럼 똑같이 생각해주면은 일단 판별식이 일단 두 근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커야 된다 써주고 그 다음에 축이 이번에는 p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축이 p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죠, 역시. 그래서 fp 값이 양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은 얘는 하나만 쓰면 된다 그랬어요. fp가 0보다 작다. 얘만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려면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뭘 포함한다 그랬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임을 포함하는 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포함하는 식이기 때문에 따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단지 알 수 있는 것보다 p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 요거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 사이에 0이 있으니까
얘를 fx 이렇게 잡았을 때 f0 값이 음수야. f0 값이 0보다 작다. 근데 여기 이제 등호가 있으니까 이게 0이 딱 여기 와도 되거든. 그래서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2도 여기 오는 경우까지는 허용이 되지, 그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f2 값도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작다. 여기 있거나 이거보다 안쪽에 있거나 이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요 근의 분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필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특정한 차 p보다 크다 그러면은 판별식 축, 함수값, 부호 세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요 세 번째 케이스는 굳이 내가 판별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식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포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알겠죠? 이해됐나요? 전에 들었던 기억나죠? 그죠? 네. 기억 저편에 있는 거 다시 끌어옵시다.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녀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요거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x가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은 범위에서 이 부등식을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은 이 녀석의 해안에 이게 있으면 되니까 이 녀석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나왔어. 그러면은 그 안에 0과 2가 있다 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실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지금 근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 근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프 그려서 풀자는 얘기야. 그래프 그려서 어떻게 풀어?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0과 2가 있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0과 2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0을 넣었을 때 음수, 2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근의 분리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하나씩 풀어봅시다. F0, x자리에 0 넣어주면은 a제곱 빼기 4가 되고 요게 0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얘는 풀어주면 이 수직선 그려볼까? 이 녀석은 a 덧 2랑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를 기준으로 여기 사이 이렇게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2대2 비켜볼게요. 자 2대2 비켜주면은 4 마이너스 2a 더하기 a제곱 빼기 4 이 녀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럼 플러스 4 마이너스 4 날아갈 거고 a제곱 빼기 2a는 어떻게 되지? 0에서 2 사이가 되겠죠. 그죠? 0에서 2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야?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내가 찾는 a 값의 범위는 0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은 범위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기본 15-11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거 5개 쳐놓고 요거 근의 분리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다. 풀이 과정 좀 정리 좀 해둡시다. 그 밑에 모범 답안이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근의 분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밑에다가 158쪽 참고하자 이렇게 적어놓고 근의 분리 문제다라는 거 적어두세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이제 14단원, 15단원 문제들이 숙제로 나갈 거고 문제량이 조금 많습니다. 네, 몇 문제예요? 60문제? 네? 자, 이건 좀 2배 아니에요? 60문제. 60이요? 예. 이거 시험 시험 일단 공부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다음 주에 숙제가 없잖아.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나면 숙제 없습니다. 아니. 이건 좀 다음 주에 시험 보고 나면 숙제가 없어요. 예. 15단원에 60문제가 나온 거예요? 14단원이랑 15단원 합쳐서. 원래는 더 많은데 14단원 문제 몇 문제를 저번 숙제로 선생님이 빼놔가지고 그나마 60문제가 된 거예요. 예. 이건 좀